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로또 복권을 2억 5천만 원어치 산다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TV에서 수십 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2억 5천만 원어치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1회차부터 538회차까지 샀다고 하는데요. 매주 46만 5천 원 정도로 매월 186만 원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샀을 때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까요? 결과는 꽝입니다. 사실 한 해에 81억 4,506만 원어치 로또 복권을 사야만 1등에 확실하게 한 명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 당첨 확률이요, 무려 845만 6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확률 계산은 1에서 45의 번호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6개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1등 당첨 확률식은요. 어떻습니까? 그 45 곱하기 44 곱하기 43 곱하기 42 곱하기 41 곱하기 40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을 나눠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 당첨 확률은 845만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겨우 270만 원만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확률을 무시한 엄청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당첨 기대값이 사실은 50% 정도가 되거든요. 실제 기대값 산출 결과 세후로 하면 약 40% 정도는 그래도 당첨이 됐어야 되는데 겨우 어떻습니까? 1% 정도밖에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첨 확률이 운이 너무나도 없던 것이죠. 따라서요. 로또 복권 1등 당첨은커녕 기대값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2억 5천 원 투자했어도 백년하청으로 1등 당첨은 안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또 복권을 사지 않고 그 186만 원 매월 그 오랫동안 냈던 돈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35개월 동안에 매월 186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투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매월 186만 원을요, 3%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135개월 뒤에 적립금은 2억 9,823만 원이고요. 10년 차가 지난다면 다시 어떻습니까? 4억 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 차는 5억 원, 그 다음에 30년 차는 7억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 투자한다면요. 30년 후에는 14억 5,27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6%라면 20억 5,267만 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로또 복권하고 관계없이 확실한 이 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의 그 규모는 어떠냐면요. 로또 복권 당첨된다면요.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33%의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6만 원으로 135개월 동안 5% 투자한다면요. 14억 5,278만 원을 30년 뒤에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은 세전 당첨금으로 20억 정도가 되고요. 6%라면 세전 당첨금으로 29억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또는 당첨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당첨이 되는 것이죠. 보통 로또 1등 당첨금이 세후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6% 정도 투자한다면 확실하게 로또 복권 2번 당첨된 결과니까 로또를 사지 말고 투자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자, 당첨 확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로또 복권을 계속 몇 장 더 산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자, 한 장 살 것을 2장을 산다면 당첨 확률은 2배로 늘어나겠죠. 10장을 산다면 10배로 늘어나고 100장을 산다면 100배로 늘어난다고 조언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서 당첨될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10배, 20배, 100배, 200배를 하더라도 1등 당첨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복권 한 장을 사면은요. 814만 5,060분의 1 확률입니다. 이것이 몇 프로냐면요. 0.0001227%라고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두 장을 사면 여기에 두 배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뭡니까? 0.0000245%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100장을 산다면 10장을 사면 0.000127%,
이 정도 확률 갖고 1등이 당첨되겠습니까? 100장을 사더라도 0.00127%, 1000장을 산다면 0.01227%, 만장을 산다면 0.1227%, 10만장을 산다면요 겨우 1%좀 넘고요. 100만장을 사도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만장을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00만장 10억 원을 사서 14억 원 세전 내외의 1등 당첨금을 바란다면요. 바라면서 12.27%의 확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당첨 확률도 떨어지겠지만 당첨된다 하더라도요. 낸 돈 대비해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로또 복권을 사지 말고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당첨금보다는 확실한 현금을, 당첨금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게 아니라 거의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했다면 확실한 현금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로또 복권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해 5천 원 내지 만 원 정도만 사서 매주 희망을 가진다면 더 삶의 의욕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40만 원, 50만 원을 투자한다면요, 그 낙첨됐을 때 그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낙첨으로 인해서 커다랗게 실망해서요, 오히려 삶에 대한 의욕은 매주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로또 복권하고 비슷한 것이 보험 상품인 경우가 비슷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나 로또나 다 어떻습니까? 사행성 게임,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 가입 요령은 이렇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됐을 때 유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가장의 사망, 부재죠. 경제력을 손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아주 적은 돈,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 17배 정도 싼 정기보험으로 그 사망보장만 받으면 될 뿐이죠. 그런데 마치 로또 복권을 뭐 매주 100만 원씩 사는 것과 똑같이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없고요. 또한 유가족 생활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이것저것 보장된다고 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마구마구 가입한다면요. 여러분들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죽어야 보험금을 받아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보험금을 받으면 그것은 불행이거든요. 물론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정기보험으로 간단하게 가입하고 나머지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쓸데없는 보험을 가족 모두가 가입한다는 것은 매주 어떻습니까? 로또 복권을 엄청나게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멤버십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절세 비법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요, 보험 상품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질구레한 위험 보장은 필요 없습니다. 치명적인 것만 보장받으면 되거든요. 사망 보장, 정기보험을 하고요, 장애 보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급, 2급, 3급 이것은 국민연금에서 무료로 보장해 주거든요. 보험에서는요, 보험료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고 실제로 보장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료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사망보장은 정기보험으로 10배 내지 15배, 17배 더 싼 정기보험으로 65세까지 아니면 70세까지만 보장받고요. 나머지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지속해서 은퇴자산하고 목적자금을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는 진짜로 그 자금을 통해서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자산을 만드는 것이 확실하죠. 불확실한 보험 보장자산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험 상품들, 종신보험, 연금보험 어떻습니까? 치매보험, 치아보험, 각종 성인병 보장보험, 어린이보험, 기타 등등 많은 보험들 제가 볼 때는요, 불필요하니까 전부 다 해지하시고요. 종신보험 대신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 그 다음에 장애 보장은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을 당첨받는 사람들은 로또 받듯이요,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꽝이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관리에 있어서도요. 만약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매년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3.5% 예금을 가입할 경우 1억 원 가입 후에 1년 후에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세전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350만 원에 대해서 일반 과세자는 15.4% 세금을 부과하면 세후 1억 295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한계세율 대상자는 49.5%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세후 1억 176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가정 시 1년 만에 일반 과세자는요. 9,937만 원의 현재 가치를 갖다 보니까 63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한계세율 과세 대상자는요. 9,823만 원이다 보니까 1년 만에 딱 어떻습니까? 3.5%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77만 원의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요. 또 재산적 손실만 있는 게 아니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금도 이 정도인데요. 적금은 이것보다 약 2배가량 수익이 저조하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 예금이면 3.5%를 주지만요. 3.5% 적금을 준다면 매월 12달 동안 3.5%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요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약간 넘다 보니까 3.5%도 매년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적 불이익이 오는데 적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투자 수익이 좋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0% 20% 수익이 난다면 그렇게 많은 수익이 매년 나기도 힘들겠지만 설사 난다 하더라도요 세금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건보료와 상속세를 감안한다면 투자 하나 만화가 됩니다. 투자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제는요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대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자산관리 100년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은요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의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 투자와 절세, 그러니까 절세 중에서도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허황된 자산 관리를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보험 상품들을 빨리 평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줄줄줄 새는 그런 상품들 모조리 해지하고 막아버려서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 관리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들에 대한 평가 분석을요. 그것을 판매한 사람한테 평가 분석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바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